규제 정책은 핵심이 이 세 가지예요. 공시가격으로 인상을 하면은요, 추가적인 주택 구입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져요. 사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확정 안 돼도 기한 다 된 아파트들, 이제 30년 넘어간 것들도 거의 재건축 확정 가격과 동등한 시세를 형성을 하고 있어요.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추가적인 매입을 공시가격이 현실화돼 있는 주택들을 사는 것은 이제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상업지역 주거비율, 준주거 용적률 상향, 역세권 용도지역 변경, 역세권 조합사업 할 때 용도지역도 변경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이제 찾는 겁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좀 불가능한 매물, 공시가격 현실화 한다고 했으니까 규제를 피해 나가는 거죠. 그쵸?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역세권 정비구역 추가 지정 가능한 곳, 노도 유지되어 있는 곳, 이것을 찾는 게 가장 큰 투자의 급선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세종국 도개발 대표 전은성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계속 그 동일한 내용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보면 교집합 중에서도 그러면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조금 더 구체하게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아파트는 예정지도 가격이 되게 올라 있어요. 그쵸? 올라 있고 공시가격도 굉장히 높게 조정될 겁니다. 예, 굉장히 높게 조정될 거고, 아마 지금 다주택자들이 지금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도 없는 상태에서 또는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하기에 공시가격이 높은 거는 아마 종부세에 대한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대한 가격은 그리고 지금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지 않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 가격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 않더라도 매수세는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타이밍은 요거는 재건축에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타이밍 부분은 저랑 다시 한번 상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 재건축보다는 분명히 재개발에 관심이 갈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얘기들 좀 많이 해요. 소형 아파트 평당 단가가 높고 상대적으로 대형, 그러니까는 현재 아파트 가격을 평형으로 나눴을 때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그러니까 25평 아파트가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10억을 그 평형으로 나눴을 때 소형 평형의 단가가 굉장히 높다라고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싼 대형으로 가기에는 지금 규제라든지 제약이 굉장히 많죠, 지금. 그쵸? 그리고 우리가 그 뭐 면적 기준이 지금 있죠. 준공공 임대를 내는 데는 가액 조건이 없고 면적 기준만 있잖아요. 뭐 혜택도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러 가지 면적 기준에 대한 지금 규제도 많기 때문에 이 약간 불경기상 그런 큰 호화 매물로 가는 자본의 이동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지금 싼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매물, 국민주택 규모 이상에 대한 매물로 사람들이 가기에는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생길 걸로 판단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공시가격의 조정을 덜 받는 재개발 예정지를 선점하는 것이 일단 숙제예요. 재개발 예정지, 똑같은 예정지인데 재건축은 엄청나게 반영돼 있잖아요. 재건축은. 왜냐면은 재건축은 지식이 굉장히 쉬워요. 그쵸? 그래서 정보의 한계성,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공유를 굉장히 잘해요, 재건축은.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력에 대한 가격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차지하는데, 예정지임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격이 쌉니다. 자, 그러면 재개발에 대한 지식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경우에는 이 상황은 거의 똑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재개발이 우리가 확정되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가격은 굉장히 높게 형성되잖아요. 우리 한남 뉴타운 지금 가보면 확정돼 있는 것들은 재건축 저리 가라의 가격을 지금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재개발 예정지는 상대적으로 예정지임에도 불구하고,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싼 게 거의 투자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역세권 개발을 노릴 것인지, 그리고 지정 사례가 있던 곳을 선점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 곳을 여러분들한테 권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에 대한 실패를 안 하려면 교집합을 형성하는 핵심의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역세권만 보는 것도 아니고
역세권이라고 해서 다 개발에 대한 용적률을 다 높여주는 건 아니잖아요. 역세권 중에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가장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중요한 얘기예요. 재건축은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용적률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역세권의 용적률을 풀어주겠다라는 것도 앞서 설명을 드렸었고, 이 용적률은 결국은 사업성을 뜻하는 건데, 자, 재건축을 한번 볼게요. 우리 5층짜리 재건축, 저층 재건축은 용적률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사업을 하면 이득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자, 뭐 예를 들어 강남의 개포주공을 따져볼까요? 개포주공 5층짜리는 이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층 재건축, 5층 재건축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저층 재건축은 다 없어졌어요. 다 없어지면 그 다음에 개발을 안 합니까? 아파트가 오래되면 또 노후되면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아파트는 중층 재건축이 될 거예요. 그 중층 재건축에 대한 용적률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득은 요만큼밖에 없는 거고, 또 중층 재건축이 다 되면은 또 오래된 고층 아파트가 리모델링이 가지 않으면 또 재건축이 되겠죠. 그러면은 용적률이 지금 조금밖에 안 남아있는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렇게 될수록 재건축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아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사업성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지게 돼 있는데, 재개발을 보면 현재 재개발되는 됐던 곳들, 우리가 금호동, 성수동, 옥수동 뭐 이런 데들 보면은요, 그곳은 굉장히 밀도가 높은 곳이었어요. 밀도가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쪽에 보면은 일반 분양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분양이 거의 없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재개발이 다 되고 그 다음에는 중밀도 재개발을 해요. 중밀도. 점점 재개발되는 것들이 점점 더 일반 분양이 많이 나오는 구조를 띄고 있죠. 심지어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을 상향한다라는 뜻은 용적률을 높여준다라는 뜻이잖아요. 용적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사업의 이득이 더 많이 생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시간이 갈수록 어떤 남는 부분의 이득금에 대한 구조가 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은 훨씬 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재개발될 곳들은 이 사업성이 아주 좋아서 이득이 많이 남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재건축은 현재 다 많이 가져가는 것들은 다 가져가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것도 많이 가져가는지 알고 계속 재건축 투자에 대한 관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개발은 사실 많이 남지 못했었지만은 앞으로 점점 많이 남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예전에 대한 기억에 다 머물러 갖고, 예전의 기억에 다 머물러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재개발은 소외시키는데, 결론을 내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재개발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역세권 용적률 상향을 해주다라는 뜻은 이익을 더 많이 남겨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일부 올려준 용적률에 대해서 임대아파트 비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는 하지만, 늘어난 용적률의 전부를 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만 임대아파트로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하여튼 대강의 그림, 역순에 대한 그림을 띄고 있다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의 수익률은 점점 사업 이득이 많이 남는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고밀도 개발하다, 중밀도 개발하다, 저밀도 개발하면 용적률은 다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득은 점점 많아진다는 의미예요. 이해 가시죠? 예. 이해 가셔야 됩니다, 이거. 자, 재개발 수익률 보면 이게 10월 1일 이제 어제 뉴스인데, 역시나 재개발은 규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파리 대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9.13 대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규제를 하기가 서민층이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주택자라든지 고가주택에 대한 어떤 부자들에 대한 지금 그 규제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뭐 지금 정권 자체가 진보 쪽이잖아요. 진보 쪽은 그래도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하거든요. 기업이 우선이 아니라 어떤 노동자가 우선인 정책들을 많이 피고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현재 진보 세력에 대한 집권에 있어서는 지금 서민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는 것은 아마 당 논리에도 안 맞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특별한 지금 규제책을 내놓기가 재개발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거는 뭐 진보가 하든 보수가 하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재개발은 공익사업에 대한 성격을 띠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나쁜 동네 개발하는 것은 공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만 보더라도 비껴간 규제, 사업 속도, 수요 쏠리는 서울 재개발 뭐 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 교집합 중에서도 그러면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뭐 오늘 이 유튜브는 뭐 굳이 제가 찍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좀 요청들이 좀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해달라는데 제가 아예 지역을 딱 찍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지역을 뭐 제가 약간 흘리는 경우는 있지만은 지역을 딱 찍으면은 순수하게 진짜 저랑 같이 투자할 사람들이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이론적으로만 하는 건데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자, 향후 집값 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은 집값을 결정하는 가중치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집값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거는 학군입니다. 학군. 예. 뭐 맹모 삼천지교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학군이 가장 집값을 많이 좌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통적인 부분, 직장에 대한 어떤 편의성, 출퇴근에 대한 편의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차지를 해요. 요게 이제 우리가 어떤 실수요에 가까운 거예요. 실수요에 가까운 거고, 자연적인 환경 조망 이거는 실수요 플러스 어떤 추가적인 약간의 사치품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사실 자본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제 이런 그 사람들 자본 많은 사람들은 뭐 학군이 뭐 또 중요합니까? 유학 보내고 이러는 사람들 중에 뭐 자연환경, 인문적인 환경 이런 것들이죠. 커뮤니티 형성돼 있는 뭐 평창동 이런 데는 아예 전용 주거 지역이잖아요. 그런 데는 그 뭐 다세대도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런 데는 뭐 법적으로 일종 전용 주거 지역은 뭐 자연환경 굉장히 좋은 것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집값을 좌우하는 곳 중에 이 학군과 이 직장이 가까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학군이 이미 형성돼 있는 거는 당연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현재 아파트 가격과 주변 비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곳 중에 개발될 만한 곳을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파트라는 거는요. 되게 좋은 지역에 좋게 막 지어야지만이 비싸게 분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뭐 이것도 한번 다음에 설명드릴 건데 뭐 부가현 뉴타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부가현 뉴타운 예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보면 대로변은 다 빼요. 대로변은 다 빼고 출입구만 만들어 놓고 대로변은 다 재개발 구역에서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출입구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파트를 분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대로변이라고 가정을 하면 왜냐면은 이 대로변을 굳이 낄 필요가 없어요. 주거라는 것은요 대로변에 붙어 있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대로변에 붙어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나 그 바로 뒤에 있는 빌라나 전세 가격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대로변에 이 비싼 땅을 굳이 아파트를 짓는데 편입 안 시키는 게 조합에서는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면은 더 싼 땅에 집을 지어도 똑같은 금액에 팔 수 있는 거예요. 굳이 비싼 땅에 아파트를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가현 뉴타운 중에 안 되고 있는 데들이 되게 좋은 자리예요. 되게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되게 좋은 비싼 땅에 아파트를 지어봤자 파는 거는 되게 싼 땅에 지은 아파트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것은 주변에 비아파트 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는 곳 중에 개발이 될 만한 곳들 이런 것들을 딱 들어가야 되는데 내용 좀 어렵죠. 이건 다음에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심층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여튼 좀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고요. 현재 아파트 가격과 주변 비아파트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는 뜻은 뭐냐면 토지가 아파트가 됐을 때는 굉장히 높은 가격을 차지한다라는 의미인데 아파트라는 건 뭐예요? 아파트 모든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합한 가격이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되게 비싸다라는 것은 아파트를 우리가 짓는 비용은 똑같죠. 아파트를 짓는 비용은 똑같은데 거기에 아파트가 비싸다라는 뜻은 토지의 가격이 비싸다라는 뜻이에요. 대지 지분의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걸 의미해요. 무슨 뜻이냐면 강남에 요런 아파트를 짓는 것과 경기도에 요렇게 아파트를 짓는 것과 짓는 비용은 똑같겠죠. 근데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되게 비싼 이유는 토지의 값이 비싸다라는 뜻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주변에 아파트는 비싼데 아파트가 아닌 토지가 굉장히 싸게 지금 가격이 형성돼 있다면 이 토지에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는 인근 아파트와 똑같은 가격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건물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인근에 저렴했던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쵸? 아, 유튜브에 단점이 하나 있네. 대답을 듣지 못하니까 이게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대답을 좀 들으면서 한번 제가 10월 중순에 오프라인 강의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 토지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비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좀 싼 곳,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이 저평가 또는 상대적으로 싼 곳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앞으로 토지의 상승 여력이 되게 높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토지의 상승 여력이 되게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결국은 투자에 성공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교집합 최종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앞서 계속 설명드린, 일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자, 가치에 비해 공시가격이 낮고, 자, 역세권이면서 재개발이 될 만한 거, 역세권 따로 지정되었던 곳 이렇게 따로 하지 말고, 역세권이면서 재개발이 지정되었던 곳 중에 노후화가 진행된 곳을 찾는 게 숙제예요. 그리고 직장이 많거나 또는 지금 생기고 있는, 우리가 아까 집값을 좌우하는 것 중에서는 학군과 직장에 대한 그 연관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많거나 생기고 있는 곳, 그리고 지금 DSR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대출 없이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들, 또 소액이어야지만 또 어느 정도 오르면 다른 사람들도 대출 없이 내 거를 사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20억 주고 만약에 돈이 들어갔어요. 좋은 걸 20억 주고 샀어요. 다음 30억 주고 살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근데 1억 주고 샀어요. 그럼 2억 주고 살 사람 많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대출 없이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을 투자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투자에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 업이 이런 걸 찾는 겁니다. 이 세종국토개발의 업이 저평가된 매물을 발굴을 하고 현재 정책에 맞게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연구를 하는 게 저희 업입니다. 저희는요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가장 위험한 발언이 뭐냐면은요, 하나의 정책과 하나의 현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이 적용을 시키는 거. 그러니까는 DSR을 규제하니까는 모든 세상의 현상은 아직 이제 다운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모두 집 사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을 하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발상이에요. 항상 사람에 맞게, 우리 보험 상품도 수십 가지가 존재하고 부동산도 종류가 수십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수백 가지가. 그 사람에게 맞게 맞는 매물들을 추천을 해주고 상황에 맞게 그 사람한테 최상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좀 막 떨어지는 것을 강조하시는 분들 보면은 지금 금리가 올라갈 수 있으니 모든 부동산이 떨어진다라고 말을 해요.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너무너무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세금도 안 내면서 후원금으로 세금이나 삥땅 치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이 발생을 하더라도 틈새 시장을 발굴을 하고, 남들이 멈춰있을 때 조금 한 발짝만 나가도 우리는 되게 많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남들이 막 뛰고 있는데 한 발짝 나가는 것은 사실 부자들이 막 뛸 때는 우리가 따라가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자들이 멈춰있을 때 한 발짝 먼저 나가는 것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있어서. 그래서 우린 그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집합 같은 경우 저희 회사가 분명히 알아내서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여러분들 투자 성공시켜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랑 계속 같이 많이 하시고, 물론 저희 회사는 어떤 후원금을 받아서 사는 비영리 회사는 아니에요. 저희는 이런 물건을 중개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물건을 투자를 잘 시켜서 여러분도 벌고 거기에 대한 중개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를 받는, 저희 회사는 영리 회사예요. 세금 제대로 내고 돈 버는, 그리고 돈 벌어주는 영리법인입니다. 저희는 후원금 같은 거 안 받아요. 추접스럽게, 엄청 추접스럽거든요. 침까지 튀네 막.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게 저희 회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랑 계속 같이 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구독하시기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후원금 내신 돼서 여기 들어와가지고 기웃기웃 하시는 분들은 좀 제발 좀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